전 서구 검단 신도시 올해 입주가 시작이니만큼 그러면 이제 여기가 앞으로 더 좋아질지 어떻게 부동산 시장은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네네. 보시나요? 자, 일단은 제가 우리 시청자님이 건물을 지어야 되는지 네. 안 지어야 되는지 고민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결혼을 하면 꼭 아이를 2명, 3명씩 낳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산다고 해서 꼭 거기에 맞춰서 건물을 지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결혼을 한다고 해서 행복이 없다. 그리고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꼭 아이를 하나, 둘 정도 낳아야 되는데 의무사항 없는 것처럼. 아, 그렇군요. 네, 네. 이 부동산에서 토지 시장도 네. 사가지고 꼭 건물 안 지어도 값어치가 올라갈 수 있는, 즉 결혼해서 아이를 바로 안 낳아도 꼭 행복의 척도가 아이에 맞춰져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요즘. 물론 이제 아이들 많이 낳으면 좋은데 네. 그렇지만 이 토지 시장도 마찬가지로 꼭 사가지고 건물을 안 지어도 땅값이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있다면 굳이 건물을 안 지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오히려 건물을 지면서 가격이 빠지고 오히려 마음고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요건상 네. 능력이 됐던 아니면 단기적인 일자리나 이주 관계 때문에 지금 아이를 낳지 않아야 되는데 생각지 않게 아이가 생기면 네. 그죠? 이주 관계나 뭐 교육 관계나 여러 가지 고민이 돼 버릴 수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건물의 시장도 지금 막 옆에서 건물도 막 들어서고 입주 시장 좋고 아니면 전반적으로 부동산 건물의 시장이 지금 다운 시장이라든가 혹은 너무 고가 시장에서 미래가 좀 불확실한 시장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시장이 지금 2021년도 시장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 시장, 건물의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좀 불안하거든요. 네. 이런 시장에는 건물을 짓는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토지는 팔고 싶은데 건물 때문에 안 팔릴 수도 있다. 그럼요. 건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네. 그 땅 자체를 선택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구조가 있겠죠. 네. 자, 그다음에 인천 서구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보유하시고 있는 이 대지, 이 택지 규주로 보면 바로 위쪽으로 김포가 지금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입주 시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도 추가적으로 입주되는 양들이 많은 이런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 검단 자체가 2기 신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여기를 2기 신도시 개발, 네. 수도권에 10곳, 지방에 2곳, 그다음에 혁신도시, 기업도시, 관광도시, 그다음에 행복도시 개발 계획에 의해서 같이 이렇게 움직여진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도시 인프라도 아직 못 갖췄지만 교통 인프라가 잘 안 갖춰 있다 보니까 김포, 인천 검단 그 외의 지역들도 이기 신도시 일부 지역들은 분양이 좀 안 이루어졌거나 네. 혹은 입주가 좀 안 이루어졌거나 혹은 개발 자체가 굉장히 뒤로 이렇게 미뤄진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인천 검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개발 자체가 굉장히 뒤로 미뤄졌는데 요즘 지금 주택 시장이 굉장히 핫하다 보니까 네. 미분양도 해소되고 개발이 미뤄졌던 게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움직여서 확 입주 시장에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쪽에 또 인천 또한도 지금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또 움직여지는 이런 시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시장이 올해 상반기나 올해 후반기 초반까지는 네. 어떤 아파트 시장도 핫할 수는 있으나 우리 시청자님이 그 시장에 맞춰서 지금 집을 짓게 되면 입주 시간까지 기준 잡으면 빨라야 올 가을 정도, 늦어지게 되면 내년 정도 넘어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장에는 가격대가 좀 조정받을 수밖에 없는 많은 입주량이 있는 시장에 들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좀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서 조금 제가 덧대자면 지금 현 정부에서 네. 주택 가격을 잡자는 건지 아니면 마지막 한번 스파트를 더 해서 확 올려버리자는 올리자는 건지 네. 혹은 대한민국의 주택 시장을
버블을 확실한 버블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네. 이런 계획이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 값을 잡겠다는 2017년도부터 정책을 계속 내는데 단 한 번도 먹힌 적이 없거든요. 네. 거기다 플러스 지금 이번에도 국토부 장관이 바뀌고 지금 바뀌는 과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와중에 지금 신개발도 아니고요. 기존의 주택을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갑자기 넣으면서 역세권 위주의 용적률을 200%에서 최대 700%까지 올리겠다라고 지금 연초부터 지금 핫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자 보세요. 추가적으로 주택을 늘리는 것도 어떤 빈 공지에 나대지 상태에서 주택을 넣더라도 빨라야 5년, 7년 걸리는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기존 주택이 안 없어지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는 시장이니까 1년 내지 2년 후에 공급량의 증가에 의해서 가격이 주택 가격의 안정을 볼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3기 신도시 움직이는 데다 대놓고 여기에다가 재건축, 재개발 시장을 좀 정부 주도로 끌어가겠다. 플러스 역세권 주변의 용적률을 2배 이상, 거의 3배에 가깝게 올릴 수 있다라는 베이스를 깔아버렸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재건축,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이 무수한 숫자의 주택들이 부서지는 사업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주택이 줄어들고 새로 늘어나는데 재건축, 재개발 시장은 정말 빨리 해도 7년, 늦어지게 되면 13년, 14년, 평균 한 10년에서 12년 봐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현 정부가 지금 임기 1년밖에 안 남은 이런 시점에서 지금 이 정책을 내놓고 주택가격을 잡겠다? 아니, 지금 재건축, 재개발 시장, 왜 굉장히 오래된 집 시장, 네. 그다음에 역세권 용적률 인상, 상향이죠. 여기에 따른 빌라나 다가구 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 플러스 주택 가격의 또 다른 상승을 또 가져오는 이런 시장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주택이라는 거는요. 올라갔을 때 잡잖아요. 네. 주택은.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양도세라는 게 또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보유세라는 게 있고요. 그렇죠. 지금 사시는 분들은 취득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고 갖고 있는 상태에서 또 세금을 내죠. 네. 팔았을 때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1, 2년 사이에 급격히 주택 가격을 올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역세권 주변에 빌라나 오래된 집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위주에서는 지금 싸게 팔 이유가 없죠. 그죠. 비싸게 팔아야겠죠. 용적률도 올라지고 재건축, 재개발도 지금 풀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 비싸게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걸 물건을 잡게 되면 2, 3년 안에는 못 논다는 얘기죠. 그러면 2, 3년 후에 가격이 빠지게 되면 이거는 지금 여러 가지 요건을 봤을 때 주택 가격을 잡자는 건지 아니면 또 한 번 버블 시장의 끝점을 막판을 한번 보여주자는 네. 건지 아니면 주택 가격이 언제까지 올라가 보는 지금 자산 시장을 단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시장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어디까지 가는지를 한번 보자는 건지 이거를 정부 주도로 지금 그 시장을 한번 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중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